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강원입니다. 설악산 5세 케이블카 건설공사가 이르면 다음 주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모두 1,172억 원의 지방 예산이 투입돼 2026년까지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준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설악산 5세 케이블카의 하부 정류장에 들어설 양양 오색지구입니다. 이곳에서 해발 고도 1,430m 설악산 끝천까지를 3.3km의 케이블카로 연결할 예정입니다. 5세 케이블카 착공식은 지난해 11월에 상징적으로 열렸는데 실제 공사는 다음 주쯤 시작될 전망입니다. 양양군은 시공업체로 선정된 건설사가 24일에 공사를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올해는 우선 평균 높이 40m의 기둥이 들어설 집안의 탐사 작업이 진행됩니다. 시추 작업하고 그다음에 가설 삭도, 그다음에 하부 정류장 그 정도가 이제 진행이 될 것이고요. 내년에는 산의 기둥 6개를 받고 설악산 끝청에 상부 정류장을 설치합니다. 그리고 2년 뒤 상반기에 시험 운행을 하며 공사를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케이블카 공사는 총 810일이 소요될 전망이라서 2년 3개월 정도가 지나면 마무리될 걸로 보입니다. 그러나 사업이 매끄럽게 진행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주민들이 5세 케이블카 사업에 대해 청구한 감사 때문입니다. 이들은 양양군이 모든 사업비를 국비 없이 지방 재정으로 충당하는 게 문제라고 말합니다. 주민감사가 실제 진행되려면 다음 달 8일까지 150명 이상의 청구인이 모여야 합니다. 그런데 주민감사의 대표 청구인은 현재 200명 넘게 모였다며 감사 청구서를 이달 안에 강원도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강원도 주민감사 심의위원회의 승인을 받으면 2달 안에 강원도청에 감사가 진행됩니다. 지방 소멸 시기에 예산도 얼마 없는데 적자가 누적되면 과연 뭘로 감당할 수 있을 것인가. 업자 위주로 낙관적인 희망을 가지고 홍보를 하고 있는 거 아닌가. 주민들은 감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으면 사업 취소를 요구하며 행정소송을 진행할 계획이어서 5세 케이블카를 둘러싼 갈등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이준호입니다. 2022년 7월부터 임기를 시작한 각 시군의회 전반기 의정활동이 이번 달 마무리됩니다. 각 시군의회마다 행정사무감사와 예산 결산 등을 진행하고 있는데 최근에는 주민들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유튜브로 생방송하는 의회가 많아졌습니다. 박은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2024년도 속초시 행정사무감사 6일차 감사가 진행 중인 회의장. 해양수산과, 미래전략과, 건설과, 재난대응과 순서로 감사가 진행되는 가운데 어종 변화와 대문어 낚시 갈등, 장사항 어촌 뉴딜, 환경 문제 등 해양수산과 관련 질의가 이어집니다. 바다 안에 쓰레기를 어떻게 할 것이냐. 바다 밖의 거는 우리들이 어떻게 해서든 십시일반 안타까움에 쓰레기를 인양을 하지만 바다 안에 있는 거는 우리 해양수산과에서 해줘야 된다. 같은 시간 방송실에서는 회의장에 카메라가 찍은 영상을 실시간으로 내부망과 인터넷으로 생중계합니다. 그동안 회의를 보려면 속초시 의회 홈페이지 접속을 통해 실시간으로 생중계를 봐야 했지만 지난주부터 유튜브 생방송도 도입되면서 어디서나 편하게 볼 수 있고 지난 회의도 언제든 찾아볼 수 있게 됐습니다. 지난 5일부터 시작돼 27일까지 진행되는 제352회 고성군 의회 정례회. 오늘부터는 행정사무감사에 돌입해 첫날 5개 읍면에 대한 감사가 실시됐습니다.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2021년부터 유튜브 서비스를 도입해 관심이 있는 주민이라면 모바일이나 웹을 통해 접속해 편하게 볼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번 달 안에 시군 의회마다 전반기 의정 활동을 마무리하고 후반기 의장단을 선출합니다. 정선군 의회는 전반기 의정을 마무리했고 속초와 고성, 동해 삼척은 행정사무감사가 진행 중입니다. 강릉시 의회도 내일 행정사무감사가 시작되고 양양군 의회는 24일부터 군정 질문이 이어집니다. 현재 속초와 고성 외에도 강릉과 태백 등에서 유튜브를 통해 의회 본회의, 특별위원회 활동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반면 동해, 삼척, 양양 등에서는 의회 홈페이지에서 실시간 중계가 끝나면 다시 보기가 어려운 만큼 접근성 개선이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박은지입니다.
지하에서 석탄을 캐면 함께 나오는 돌덩이 경석은 그동안 폐기물로 규정돼 방치돼 있었는데요. 경석의 활용 가치가 새롭게 조명되며 최근 강원도와 환경부, 행정안전부가 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해 규제 개선 시동을 걸었습니다. 김영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땅속에서 캐낸 석탄을 보관 중인 태백 철암동의 비축 무연탄 출하기지. 포장으로 덮어놓은 무연탄 옆으로 큰 규모의 돌 무더기들이 쌓여 있습니다. 경석이라 부르는 검은색 돌덩이들은 환경법상 폐기물로 분류돼 폐광지역 국유림이나 탄광 부지에 오랫동안 방치해 왔습니다. 경석은 연간 70만 톤이 발생했고 폐광지역에는 약 2억 톤 정도가 쌓여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런데 경석에 신소재 성분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되면서 강원도와 폐광지역 시군이 자원화에 주목해 왔습니다. 최근 환경부와 행정안전부가 이를 받아들여 한시적인 규제 개선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3년간 지금 이용해보고 그게 성과가 나면 계속 이제 풀어주는 걸로 이동에 제한을 걸어놨습니다. 그리고 시도 경계에는 못 나갑니다. 강원도가 다음 달까지 조례를 제정하면 경석 이용을 희망하는 폐광지역 시군에서는 관련 조례를 만들어 산업화에 나설 수 있습니다. 태백에는 이미 원료산업지원센터가 건립돼 건축 자재 등 경석 관련 시제품을 개발한 만큼 폐광 대체 산업으로 기대됩니다. 매립된 부지에서 경석을 고스란히 활용할 수 있는 만큼 건축 개발 비용에도 효과가 큽니다. 이번 규제 개선으로 기대되는 경제적 편익은 원료와 골재 판매 등 1,500억여 원, 개발 행위 간소화 1,800억여 원 등 3천억 원대로 예측됩니다. 중소기업에서는 이게 조례가 끝나고 하면 올해 하반기, 올해 연말 정도 되겠죠. 건자재 분야하고 토목 분야는 벌써 적용을 하려고 준비가 거의 다 돼 있습니다. 규제 개선의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더라도 경석을 1차 가공하기 위한 기반 시설 등이 필요한 만큼 초창기 산업 진입 장벽을 어떻게 해소할지가 과제입니다. MBC 뉴스 김영호입니다. 고성군이 동해 북부선 간석 역세권의 지역개발 투자 선도지구 공모에 신청했습니다. 강원도와 고성군은 동해 북부선 간석역 신축 예정부지 일대 약 37만 제곱미터의 역세권을 개발하기 위해 국토교통부가 주관하는 투자 선도지구 지역개발 사업 공모에 도전한다고 밝혔습니다. 최종 지정될 경우 최대 100억 원의 국비가 지원되며 고성군은 2027년까지 모두 5,361억 원을 들여 디지털 헬스케어 복합단지 등 역세권 복합 개발에 나선다는 계획입니다. 강원도가 의료계 집단 휴진일인 내일 의료 공백이 최소화되도록 16개 종합병원에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강원도는 대한의사협회 집단 휴진으로 인한 의료 공백 대비를 위해 공공의료기관의 당일 연장 진료와 응급의료체계 유지 등 비상진료 체계가 가동될 수 있도록 준비에 나서고 있습니다. 현재 집단 휴진에 참여하기로 한 도내 의대 교수들은 강원대와 한림대, 연세대 원주의대 등 대학병원 3곳입니다. 의협이 예고한 집단 휴진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강원도 내 대학병원 교수들은 물론 개원이 중심의 의사회도 집단 휴진 동참 의사를 밝혀왔는데요. 우려했던 것보다는 휴진 범위가 크지 않을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유주성 기자입니다. 오늘 오전 원주의 한 개인병원. 집단 휴진을 하루 앞두고 미리 진료를 보려는 사람들이 몰릴 거라는 우려와 달리 평소와 크게 다르지 않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실제 원주권 병원들의 휴진 신고율은 낮은 편입니다. 원주는 243곳의 병의원 중 7곳, 평창은 14곳의 병의원 중 2곳이 휴진 신고를 마쳤고 영월에선 한 곳도 신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횡성군은 휴진 현황을 공개하진 않았지만 휴진 신청률은 미미하다고 밝혔습니다. 강원도 전체로 봐도 휴진 신고율은 4% 수준이었습니다. 원주권 유일의 3차 병원인 원주세브란스 기독병원의 움직임도 조용합니다. 앞서 교수들은 집단 휴진 참여를 결정하고 개인별로 휴진에 참여하기로 했지만 병원 측은 휴진 의사를 밝힌 교수가 없고 집단 휴진 하루 전인 오늘까지도 진료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지역 유일의 3차 의료기관이라는 중요성과 환자 불편 확대에 따른 부담 때문에
병원 내부에선 교수들의 실제 휴진 참여율이 10% 내외일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하지만 집단 휴진 예고에 환자들은 여전히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병원에 파업하면 일단 제가 인사받기 때문에 병원에 급히 가야 되는데 못 가니까 그러면 진료를 못 받잖아요. 그것 때문에 많이 불안하기도 하고. 3차 병원에 의지할 수밖에 없는 환자와 보호자의 불안은 더 큽니다. 앞으로 이게 계속 지속이 되면 오늘 같은 경우도 이제 교수님이 안 나오셔가지고 원장님이 보셨는데 이제 그런 불편함이 있죠. 자꾸 늦어지고 시간이. 환자들의 불안이 계속되면서 공공의료기관은 만약의 사태에도 대비하고 있습니다. 의료원은 휴진율이 30%를 넘을 때 연장 근무를 하도록 했지만 지자체의 요청이 있으면 조건을 미충족해도 연장 근무에 돌입할 방침입니다. 내일 같은 경우 이제 혹시 모를 사태가 있기 때문에 어떤 요구 사항이 있으면은 저희가 즉각적으로 연장 근무를 할 준비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보건소는 내일 하루 진료 시간을 오후 8시까지 확대하고 만약 휴진율이 30%를 넘어가면 오후 9시까지 진료 시간을 늘릴 방침입니다. MBC 뉴스 유주성입니다. 철거 논란 속에 속초 영랑호수 윗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정이 추진돼 환경단체와 갈등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속초시의회 신선익 의원이 대표 발의한 속초시 영랑호수 윗길 시설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예고돼 오늘까지 시민 의견을 접수 중인 가운데 속초고성 양양환경운동연합과 영랑호를 지키기 위해 뭐라도 하려는 사람들이 반대 규탄 성명서를 냈습니다. 환경단체는 주민 소송 재판 중 철거에 동의한 속초시 입장과 상반된 조례 제정 추진은 어처구니 없는 일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강릉으로 자전거를 타러 간다는 말을 남긴 뒤 실종됐던 한 50대 남성이 수색 작업 사흘 만에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강릉소방서는 이 남성의 아내가 실종 신고를 한 지난 15일 밤 10시 반쯤부터 오늘 오후 3시 반까지 수색 작업을 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남성은 강릉시 옥계면 일대에서 심장이 멎은 상태로 발견됐는데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지난 14일 산불이 발생했던 태백시 동점동에서 오늘 오후 2시 반쯤 산불이 재발화했다가 진화됐습니다. 산림당국과 태백시는 헬기 3대와 진화 인력 30여 명을 투입해 산불 발생 2시간 반 만인 오후 5시쯤 잔불 진화를 완료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산불은 사흘 전 구규림 2.4헥타르를 태우고 진화된 동점동 산불과 같은 지점에서 불씨가 시작된 것으로 추정돼 산림당국이 뒷불 감시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강릉시가 오늘부터 착한 가격 업소에서 강릉페이를 사용하면 5%의 추가 캐시백을 줍니다. 이에 따라 강릉페이 사용자들은 강릉시에서 지정 운영하는 81개 착한 가격 업소에서 강릉페이로 결제할 때 기존의 10%에 추가 5%를 더해 15%의 캐시백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강릉시는 고물가 시대에 저렴한 가격으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81개 업소는 매출이 늘고 소비자들은 더 많은 혜택을 누릴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강릉 안인지인항에서 주민들과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해양치유 프로그램이 열립니다. 강릉 안인진 신활력지원센터는 오늘부터 7월 25일까지 강릉 안인진 해변에서 주민들과 관광객들이 바다가 주는 치유와 휴양, 힐링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는 해양치유 프로그램을 진행합니다. 강원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